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댄입니다. 22년 11월 28일자용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잘못됐네요. 딱 보는데 틀린 게 딱 나오네. 달러 강세가 아니라 이제 약세를 좀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플에다 바로 붙일게요. 네, 최근의 업데이트는 이제 E&D, 액트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고, 지금 바로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애널리스트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게 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일단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개별 테마 및 이슈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들어갔는데, 사실 그 대형주, 납폭과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제 키 맞추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올랐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오르긴 하는데, 대형주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그전에는 주간 1조 정도 샀었는데 지금은 한 4, 5천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이게 바닥에서 사는 수급보다는 그냥 위에 그냥 패시브로 사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던 이제 쇼커버 내용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지수를 이끌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쇼커버는 지금 2주차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는 모멘텀이 소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사록에서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왔죠.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저희가 12월 달에 75bp 얘기 나왔지만 이제 350bp로 인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올리는 속도보다는 최종 타겟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에서 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했는지 이제 미국채 수익률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달은 아무래도 산타 랠리 기대감이 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말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보니까 마지막 FOMC 이제 12월 13일까지는 중소형주의 어떤 약진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이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르면 팔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강한 반등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군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만의 분위기죠. 이제 미국이 FOMC까지는 12월 13일까지는 아무래도 산타랠리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렇게 지수를 올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아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스크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주말에 이제 한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중국이 코로나 시위 대규모 확산,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네, 오타 확산, 시진핑 타도를 외친다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 천안문 사태처럼 요즘에 유혈 사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야 이제 저런 게 어느 정도 용인됐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똑같은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넣었던 그런 기사들보다도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글로벌 어떤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시진핑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내년 3월 이제 임기 시작 전에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는 우리한테는 막 좋을 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이머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는 G2죠. 네, 가장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안감은 결국 중국 옆에 붙어 있는 한국에는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4분기 대규모 손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를 보면 그래도 얘기 나온 이후로 이렇게 한번 급락한 이후로 좀 버텼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바닥으로 점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저희가 보는 큰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보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예, 주가가 뭐 지지를 흐른다. 그러면 이제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낙폭과대 성장주 뭐가 있냐, 뭐 맨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주간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이슈만 있을 뿐. 그래서 이제 CES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2년 대비에 이제 40% 거치서서 이제 1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결국 CES 테마가 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테마 하는데,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보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로 되는데, EPS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보다 당연히 PER을 금방금방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이게 단타라고 하면은 단타고, 단기 트레이딩 뭐 투자라고 하면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과 스케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엔 수익이 안 난다는 거. 그래서 바텀업으로 계속 오래 갖고 있던 종목이 이제 뭐 1년 들고 있다가 올라가지고 와이톨즈 뭐 이러는 분들 뭐 요즘에 엄청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결국 테마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이제 단기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CS로 돌아오면은 일단 작년보다 2.5배 참관객이 증가한 10만 명을 예상한다고 해요. 이거 꽤 크죠. 네. 그래서 신기한 게 이제 JY, 구광모,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님 모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 기아차만 불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키워드는 당연히 AR, VR, 뭐 웨어러블, 비대면 진로, 폴더블, 디지털 헬스케어, AI. 뭐 너무 매번 뻔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고, 낙폭과대 성장주 중에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이제 실적 시즌 이후로 저희가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눌려서 저점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계속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점이 조금 빨리 올라왔죠. 그래도 네. 그래서 뭐 실적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개별 이슈로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에 이슈되는 것들, 뭐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롯데실성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방산주 중에서는 사모펀드가 계속 썼었던 현대 로템 이 두 개 정도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네오지움 홀딩스, 스코넥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사실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일단 어떤 모멘텀 플레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쭉 넣어놨는데, 뭐 한번 펀더멘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장 읽기 바로 요약본 보시는 분들 빼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계속 눌리는 모습이에요. 2주 연속. 그 다음에 미국 대비 나스닥하고 코스닥의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미국이 부진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연말까지 뭐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맞긴 맞았죠. 그래서 한국 대비 성과를 보면은 나스닥과 이제 코스닥은 거의 비슷한데, 다우는 먼저 앞서고 있어요. 확실히 다우가 시크리컬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IT 보통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바이오 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우보다는 언더퍼포먼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여전히 IT가 계속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러시아는 올랐지만 결국 코스닥, 나스닥, 항생, 루저 삼형제는 다시 빠지고 있다. 모멘텀 약화, 초코버 모멘텀이 약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숏을 쳤던 것들은 지금 조금 일정 부분 오르다가 쇼크보링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개월 수익률로는 이제 대만 필라델피아 지수 하락이 됐었는데, 결국 IT 둔화죠. IT 지수 둔화.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 삼전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거죠. 삼전 하이닉스 치고 나기 어려울 땐 뭐다? 종목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 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포트를 꾸리셔야 플러스가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대비 반도체, 요거는 사실 이게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반도체가 이제 약세죠.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꿈틀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인 약세로 가고 있다. 바이오도 특별히 모멘텀은 없잖아요. 네. 금리 인상 둔화되니까 바이오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일주일짜리죠.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짜리. 바이오도 컨트롤 보면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개인 코퍼스 순매수 정고점 돌파 이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락하게 되면 이제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네, 이 코퍼스랑 개인이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샀으니까 지수가 오른 겁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빠진다면 이제 어느 정도 지수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세로 가든지 아니면 주식 비중 축소해야 되는 그런 장세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됐다라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좀 슬로워해지면서 처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상호펀드가 강한 매도세를 하고 있어요. 상호펀드 이슈도 나왔고, 이거를 이제 이자소득세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하게 되면은 거의 세금을 40% 이상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가 계속 저희가 눈으로 봤지만 어떤 시장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순매수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레벨을 보면은 한참 바닥에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 프리미엄 이것도 네이버 카카오 야후 폼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추세적이진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개인 순매도가 2주 이후에 보합을 유지했는데, 보통은 그 전자를 이렇게 개인이 팔면 전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소폭 올리고 있죠. 네, 좀 특이한 상황이, 로직이 안 맞는 상황인데, 어쨌든 아웃퍼폼은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세게 올라갈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소정 원화가 약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스피와 원달러 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강세로 소폭 갔긴 했지만 코스피 대형주도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세 전환이 되면서 대형주 지수도 같이 빠지는, 지금 아까 차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약세로 다시 올라왔죠. 예. 그다음에 23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시각만 말씀드린 거고,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달러를 볼까요? 달러가 지금 추세선이 깨졌어요. 근데 못 올라가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머징 시장에 다시 강세를 2023년에 23년 초에 반영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지금 보면 FOMC에서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둔화시키겠다 하는 얘기에 가장 큰 그건 뭐냐면, 일단 10년물 국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선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우려했던 이제 CRB 인덱스가 보면 추세선이 지금 추세선을 못 넘고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여기 우크라이나가 지금 3월달에 나왔는데, 와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이 정도만 빠져도 야 이제는 인플레이션 끝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가는 반영을 했지만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레벨 다운되고 있다. 네, 레벨 다운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한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IRA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똑같죠. 한국도 CS 윈드, 하나 솔루션, 하나 케미칼 할 뻔했네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머징에서는 달러 강세를 유시한 지금 호주화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정이 다시 안 나오고 이렇게 간다면 요 레벨만 뚫어준다면, 요 정도까지만 더 오른다면 이머징의 강세를 저희가 연초에 볼 수도 있겠다. 그럼 연말 연초에 보통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BOA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구리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리라는 게 어떻게 경기선행주세인데 이게 중국이 괜찮아야 되는데, 오늘 시진핑 얘기가 시진핑 시기가 확산되면서 과연 이쪽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코스닥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보면 뭐 그냥 박스권이죠. 사실 뭐 이렇게 훅 샀다 훅 팔았다 뭐 계속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고, 뭐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보다는 눌려있는 종목을 사고 모멘텀이 있을 때 세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약바이오 2022년 9월달 이후로 비중이 계속 코스닥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이게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그 제약바이오 전체 시총을 한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모멘텀이 지금 둔화돼서 빠지고 있는 중이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크게 움직일 건 없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퀀트 RSI 모델을 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70% 대비 이제 전주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하락했죠. 모멘텀이 둔화. 그러니까 제가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문제라서,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픽아웃을 하고서 주식을 좀 쉬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것도 같은 트렌드긴 합니다만 뭐 둘 다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별 종목에서는 코스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빈 수급으로 이용한 연말 수익률 게임,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이것도 뭐 금투세가 해소돼야 이제 마구마구 내년 팀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번 주는 그렇게 큰 아이디어는 없어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 빼고는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2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번 달부터 이제 12월이에요. 12월의 성과로 이제 연말 수익률을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느냐,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거든요. 네, 내년에도 성토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